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기관 투자자의 매집의 움직임에 따라서 역대급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거든요. 자, XRP 리플 코인 어제 새벽부터 상승력을 갖고 왔다. 7% 넘게 움직였으니까 요 근래 가장 많은 상승폭을 가져온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단가까지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3,25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직 돌파를 했다 안 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제야 3월 달에 박스권을 만들었던 그 중심 라인이었던 3,250원대 라인을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5,000원대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오니까 이제 상승은 끝났다. 리플의 상승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나 하락하는 부분 자체가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압박감을 가져오는 부분,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 코인들 모두가 다 같은 하락 압력을 가져오는 요인을 제공했거든요. 근데 새벽에 트럼프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관세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협상 카드는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는 유연성을 가지고 관세 정책을 임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많이 달래줬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제 날짜 미국 증시 또한 대부분이 다 2% 위에 상승력을 가져오면서 마감했죠. 다우가 2.66, 나스닥이 2.71, S&P가 2.51%나 상승폭이 높았어요. 자,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지만 왜 미국의 증시까지도 같이 봐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자, 우리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중점적인 세력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죠. 이 고래들은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의 투자적 가치를 평가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투자를 많이 했던 게 코인 시장인데 이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코인 시장도 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코인과 증시는 커플링화 되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물론 디커플링 되는 시점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항상 키를 맞추면서 움직이는 게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 시점은 관세의 유연성에 대해서 언급만 했을 뿐인데 상승력이 다시 이렇게 끄집어 올려놓은 단가 3,250원을 문 앞에 두고 있는 단가다라고 판단하면 이 관세라는 게 얼만큼 무서웠던가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하겠죠. 자, 관세 같은 게 왜 이렇게나 무서울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관세를 올린다는 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는 건 어떻습니까? 고금리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당연하게도 매수와 매도의 관점, 지금이 확실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매도의 타점 관리를 진행해야 되겠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려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매매 대응 전략, 당연히 그 기본 바탕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이 모멘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CBDC의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XRP 코인이다.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것만으로도 안전하지만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꼭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ETF 그리고 IPO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에 따라서 내려왔다. 그렇다는 건 이 모멘텀에 따라서 아직 변동 내역이 없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왜 기관은 XRP 코인을 사 모을 수밖에 없는 건지를 먼저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관리도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죠. 지금 영상도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죠. 지금 이 자료 또한 무료, 톡방 또한 무료니까 실시간으로 대응을 같이 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간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왜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만큼 미국의 달러가 얼만큼 힘이 세지냐에 따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도 결정이 되겠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 브릭스라는 연합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탈달러를 외쳤습니다. 그렇다는 건 자신들은 우리 달러, 너희 미국 달러를 이용 안 할 거고 우리 화폐를 이용할 거야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최근엔 사우디까지도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은 이 달러를 더욱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필요합니다. 그 금융시장이 누굽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정말 미국을 위한 정책만 펼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관세 정책 또한 미국을 위함이죠. 달러를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도 무조건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XRP 코인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1분기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처음으로 비자를 추월했다. 비자를 추월했다는 건 결제 시스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XRP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더 발행량을 늘리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 발행량이 늘린다는 것은 미국과 그 미국 기관들 용으로 설계했던 이 미국이 만든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 또한 더욱더 강세 흐름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자체가 리플 자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할 때 기관용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달러와 똑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 자체의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끔 만들어주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당되는 RLUSD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당연히 XRP 니플 코인의 움직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실물 자산 토크나 많이 들어보셨죠? RWA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자, 리플은 19조 달러의 RWA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왜 XRP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전통 금융 시장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도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할까? 당연히 이 RWA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실물 연계 자산이죠. 그 말은 부동산, 주식, 채권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RWA에 해당되는 XRP가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부동산도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고 주식 또한 채권 또한 이 리플이 거래를 지원한다라는 부분도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XRP 코인이 가상 자산과 해당되는 실물 연계 자산인 RWA를 연결하고 있는 다리 역할을 지금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니플 프라임 브로커인 히든노드를 인수했다. 인수자금이 무려 1조 8천억 원을 투입했어요. 자, 가장 큰 빅딜이라고 불립니다. 가상자산 시장 이렇게 역대급으로 인수자금이 컸던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니플이 히든노드를 인수했다는 건 RWA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왜? 바로 커스터디 업체거든요.
이 커스터디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커스터디는 수탁 업체입니다. 수탁 업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은행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죠. 그럼 은행은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죠. 돈을 많이 맡기면 대출도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이 부분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XRP가 이 커스터디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스터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수탁을 해야 되는데 뭘 수탁한다? RWA에 해당되는 실물 연계 자산들을 수탁한다는 거, 보유한다는 거, 보관한다는 거. 이게 바로 수탁이거든요. 이게 바로 커스터디입니다. XRP가 히든노드를 인수하면서 RWA의 핵심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가져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번 인수 같은 경우는 리플 레저가 자산 토크나 바로 RWA의 실사용 사례를 크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XRP 코인은 확실한 자산 시장, 전통 금융 시장과 가상 자산 시장을 둘 다 엮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XRP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 거래를 지원해요. 미국의 국채를 지원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국채는 나라에서 만든 채권이죠. 그런데 미국이 만들었어요. 미국이 절대 망할까 안 망할까? 이거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죠. 미국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다는 건 미국이 발행한 채권 또한 절대적인 안전자산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 안전자산이 리플로 거래를 지원한다? 당연하겠지만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 자체가 리플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RWA 시장 중에 100억 달러를 돌파한 시장은 미국의 국채를 기반한 토큰이에요. 미국 국채 거래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XRP가 한다라고 했죠. 이 부분 자체가 블랙록이 토크나 펀드, RWA 국채 펀드를 만들었던 게 빌드거든요. 이 빌드를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 블랙록이라는 곳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용사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펀드를 만들었고 그 부분 자체가 국채 펀드, 국채를 기반한 토크나 펀드다. 당연히 시장에 기대치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리플이 커스터디 사업을 한다라고 했던 게 정말 몇 년이 지났었거든요. 최근에 히든노드를 인수하고 RWA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 커스터디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가상 자산도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기관과 기업들의 더욱 안전한 가상 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거.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다. 당연히 고래들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보시면 이 속보 내용이거든요. 지난 3월 6일 날 나왔고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입니다. 3월 6일에는 72시간 동안 9천만 개의 리플을 매수했다. 그리고 3월 20일에는 리플의 고래는 두 달 만에 6.5%의 보유량이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고래가 들어왔던 날짜가 3월 6일 그리고 3월 20일인데 두 달이라고 했으니까 뭐 1월 20일부터 계속 매집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이런 날들을 비교해보고 오늘 날짜 4월 23일 오늘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갔을까요, 리플이? 반대죠. 떨어졌습니다. 횡보했고 바닥 구간을 만들고 재차 올려놓고 있어서 이제야 3,200원 위로 올려놓은 건데 이게 많이 올라간 단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고래들이 이때 들어왔는데 이들이 들어왔던 그 단가 대비 현재는 손실 구간인 거죠. 고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바닥을 만들고 횡보 라인을 가져올까? 그 부분은 고래들은 지금 매집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나 많은 호재성이 있는 리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닥 구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다. 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걸 말합니까? 이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매집을 하죠. 이 매집이라는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는 게 매집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다시 끄집어내려서 확실한 저점 라인을 만드는 게 바로 매집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5,000원대부터 지금까지 떨어졌으니 굉장히 뼈가 아플 수밖에 없죠. 당연하겠죠? 저 또한 니플을 많이 들고 있는데 5,000원 넘어서냐? 너무나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고래들 또한 매집 라인을 구축했던 단가가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저점에 매수했다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전고점 라인 돌파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그냥 급등해서 끌어올릴 것인가? 아니죠. 고래는 자전 거래를 돌리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래가 매집하는 박스권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비중관리, 수익관, 단기 차익 시점 물량까지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내드린다는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